안녕하세요. KTV SNS 매거진의 김윤주입니다. 요즘은 종이책 대신 전자책으로 책을 읽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종이책의 내용을 그대로 담기만 한 줄 알았던 전자책이 최근에는 오디오에 동영상까지 갖추며 멀티미디어 창작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집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낭송하는 시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계에 대한 작가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선보이는 2013 디지털 북 페스티벌이 지난 24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독자와의 공감의 폭을 넓히고 책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소식으로 이번 주 SNS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많이 못 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전자책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 약 15%일 정도로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매체인데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전자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24일 국립중앙도서관에 다양한 전자책이 모였습니다. 바로 디지털 북 페스티벌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예, 전부 6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전자책 기기를 공급하는 회사, 유통하는 회사, 전자책을 만드는 저작 툴을 제공하는 회사, 또 전자책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회사, 뭐 그런 회사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 중에 세계적인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발굴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몰두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기기들을 통해 전자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자책은 언제 어디서든지 책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조절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눈이 침침한 분들은 자유자재로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고 그러면 그 나뭇잎이 바람과 만나는 소리 속 청각장애인들은 책 읽어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소리 속에서 장미가 제 생명을 상당히 좋아 보여요. 뭐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뭐 보고 책도 이렇게 넘기는 그 맛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애도 중학생인데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관심이 쟤보다는 우리 애. 디지털 교과서 역시 201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전자책을 애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질 좋은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IT 기술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 좋은 콘텐츠, 질 좋은 콘텐츠가 많이 나온다라면 그런 IT 기술하고 융합된다라면은 세계 최고의 그 어떤 전자책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파른 성장세가 돋보이는 전자책 시장. 최근 대하소설과 세계 고전이 등장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읽을거리가 많았던 전자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인기 장르 문학 작가들도 참석해 독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 시장이 그 불법 복제물 때문에 작가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현실에 지금 이북은 이제 저희들한테 새로운 기회로 저희들 모두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이 시장이 더 커져서 작가들의 그 현실적인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콘텐츠가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출판할 수 있는데요. 이번 행사엔 관람객이 즉석에서 전자책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와서 직접 자기 스스로 책을 만들고 편집하고 전자책을 출판을 해서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전자책 관련 기기라든지 책이라든지 또는 유통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져서 우리 모두에게 좀 친숙한 그런 전자책 시장이 좀 많이 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전시를 통해서 그 중에 정말로 세계적인 모델이 좀 탄생해서 좀 성장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혁명 이후 현대 사회는 인쇄 매체를 통해 발전했습니다. 이젠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자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전자책이 이렇게 재미나게 구성된 걸 보면서 몰입도가 크고 들고 다닐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리한 사용법에 충실한 콘텐츠가 더해진 전자책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예전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도로를 비롯한 모든 환경이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게 사실이죠. 더더욱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시선을 돌아보고 더불어 장애인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넓히는 영화제가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제14회 장애인 영화제의 개막식이 있던 지난 23일.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 평소에 그 장애인 복지 그런 거에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참가하게 됐어요. 바우처 카드 이런 걸 통해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000년 한국의 첫 장애인 영화제로 그 막을 올린 영화제는 장애인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을 여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 접근이 어려웠던 지체장애인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한국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활동의 폭이 넓어져서 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화 그리고 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영화들을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는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지만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화를 관람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비장애인들이 문화향유를 마음껏 누리는 데 반해 우리 장애인들은 문화향유, 문화 접근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는데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한국 영화를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영상으로 이루어진 매체들을 접근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은 영화 환경,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영화제가 기획되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에서는 배우 이천희 씨와 구혜선 씨가 홍보대사로 선정됐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뜻깊은 축제에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혜선 씨는 이번 장애인 영화제의 홍보대사 활동뿐 아니라 공식 트레일러 제작, 그리고 출연까지도 맡아 화제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애인 영화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영화제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물속에서 수화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 구혜선 씨는 장애인의 삶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들 역시 사랑에 빠졌다는 건데요. 트레일러 영상은 우리 모두가 그런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막작으로는 독립영화 감독이자 미국 공영방송 PBS의 편집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에릭 뉴델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가 선정됐는데요. The movie is about the American disability rights movement, which began after World War II, and the movie takes us through
the signing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in 1990. The most important thing I learned in making the film was that people are people, no matter what their situation is, and that all people deserve equal rights. And I learned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d this powerful desire to complete their lives, to live their lives fully, and to realize their potential. 장애인들의 평등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그려낸 최초의 역사극으로 장애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도 장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영화제에는 이렇게 개막작을 비롯해 6개 부문에서 총 42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국회법이 통과하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잘 몰랐어요. 장애인 인권이 이렇게 발전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많이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I would like people in Korea to know about the existence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it was a very important movement for civil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at the world is changing toward more equal rights for everybody, really, I hope, and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all be able to rise in status so that they can boldly go where everyone else has gone before. 그중 PDFF 경선은 장애인 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으로 최근 제작된 장애 영화들을 집중 조명해 장애 영화의 흐름과 현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영화는 장애인을 대하는 편견부터 이해 부족에서 오는 의식적인 친절까지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시선을 세심하고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이거를 좀 더 대중들한테 오픈해서 지금은 좀 이렇게 구경 온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그게 좀 더 대중적으로 가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개선돼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생산의 주체가 비장애인 위주로 오랫동안 구조화되면서 장애인의 모습은 단편적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영화제에서는 현안의 장애 이슈를 선정해 그와 관련된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상영해 공론의 장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과 직업을 다룬 영화들을 집중 상영해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어려움과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을 동시에 조망했습니다. 장애인 영화제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14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 영화제를 조금 더 폭넓게 국제 장애인 영화제로 키워볼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장애인 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 영화제. 앞으로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복, 한지, 전통무용 등 그 많은 것들 중에 아마 주얼리를 떠올리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국 문화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주얼리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가 담긴 주얼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한국의 미를 알리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바로 올해 2번째를 맞은 주얼리 문화전인데요. 아름다운 장신구의 향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방문객들의 발길이 멈춰서는 곳마다 전시된 아름다운 보석 작품들. 과연 어떤 행사가 열린 걸까요?
2013 청와대 사랑채 주얼리 문화전은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큰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38분의 주얼리 디자이너들께서 3가지의 테마로 작품을 디자인해서 이번에 주얼리 문화전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큰 주제 하에 전통과 현대의 만남, 한글 주얼리, 그리고 한국의 사계절이라는 가장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38개의 작품은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전통의 선과 색을 보석의 영롱한 빛으로 승화시켰는데요. 모두 고유한 주제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여인을 상징하는 것들은 많은 소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버선이라든가 꽃신이라든가 족두리를 가지고 현대적인 주얼리 디자인으로 재해석해낸 작품입니다. 버선의 아름다운 라인과 또 꽃신의 형형색색 아주 예쁜 컬러감을 천연 보석으로도 세팅해서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족두리 하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작품 제목 섹시처럼 가장 곱디 고운 섹시의 아름다운 자태가 느껴지는 듯한 그런 매혹적인 작품이고요. 기생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학이라는 모티브와 한글로 접목한 그런 브로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학이라고 한다면 예로부터 선비의 어떤 이상적인 성품이라든가 고고한 어떤 기상, 또 장수를 상징하는 소재가 바로 학이죠. 그래서 비상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날아가는 학의 날개 위에 이렇게 한글의 모티브를 올려줌으로써 한글의 형태를 통해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알리고자 하는 디자인의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와 자연의 멋, 선조의 지혜까지 담긴 디자인이 무척 유려하죠? 작품들은 전통과 현대를 한데 어우러지게 만들어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 역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죠? 이번 정시는 청와대 사랑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와 자연의 멋, 선조의 지혜를 담은 한국 주얼리 디자인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한류와 더불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사랑채에서 우리만의 K-디자인으로 디자인 한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가 담긴 사랑채엔 하루 평균 2,500명이 방문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외국 방문객들에게 우리의 미와 정체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얼리 산업은 고부가 가치 디자인 문화 사업으로 도약 가능한 창조 산업입니다. 한국의 디자인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디자인의 가치를 세계 속에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경제의 의미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함께 담고 있는 주얼리 디자인전. 한국 보석 작품의 우수성, 우리의 멋과 아름다움을 국내에서 해외로 더 멀리 전파하길 기대합니다. 이 작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곧 세계 순회 전시도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디자인 산업의 어떤 도약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가까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자긍심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국방부가 이러한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수상작들을 발표했습니다. 수상작들이 전하는 나라 사랑의 마음 함께 확인해 볼까요?
내 맘처럼 단단한 대한민국, 듬직한 내 맘처럼 튼튼한 대한민국. 수많은 시련과 고난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우린 더욱더 강해질 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 당신이 있기에. 용감한 유 진짜 사나이, 열정의 유 진짜 한국인. 당신이 흘린 땀방울 이렇게 빛이 나네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자랑스러운 한국 화이팅! 거창한 저 하늘처럼 눈부신 우리들의 앞날이, 든든한 국방력 든든한 걸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갈래. 자유의 평화의 사랑해요. 대한민국 강력해 튼튼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의 평화의 사랑해요. 대한민국 강력해 튼튼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각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요.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철통 경계를 서며 고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에게 국군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위문 편지 한 통 써보는 건 어떨까요?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손에 잡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책 한 권이 전해주는 마음속 풍요로움은 그 어떤 것에서도 채울 수 없는 삶의 활력소가 되는데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책 읽기에는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들고
가까운 공원이나 카페로 나가 독서 산매경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소통의 힘이 되는 프로그램, 소통의 장이 되는 프로그램, KTV SNS 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